총선이 이제 10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제3지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정의당이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 연대해서 재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의 진로와 관련해 진통을 겪어오던 원내 제3당 정의당이 재창당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시민사회 세력,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 정치 집단 등을 통합 상대로 제시했는데 제3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양향자 두 전현직 의원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또 궤적, 정당을 선택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으며 제3지대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혁신 재창당 정의당 경남도당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재창당 경남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의당 경남 당원들끼리 내부 토론회를 열었는데 우선 저는 이번 토론회에 사회자를 맡게 된 경남도당 정책기획국장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혁신재창당 방향이 좀 결정된 바가 있고 거기서 정해진 내용들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크게 좀 4가지로 무엇보다 진보 정당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정의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좀 뚜렷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걸 명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법 박해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의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좀 확인한 바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정의당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한계,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그 타이틀이 다 담아내지 못한 좀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복합적인 위기 시대를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을 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복합적인 위기의 정점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것, 그것을 직시하고 정의당이 사회 생태 국가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 제도의 변화, 그리고 선거제 개혁 등의 변화를 정의당이 이끌어내야 함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 비전에 동의하면서도 그리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세력과 특히 노동, 녹색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 세력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을 전국위에서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또 첫 번째 발제 순서에서 좀 설명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을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좀 혁신 재창당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더 넓은 토론회를 앞으로 차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발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재창당 사업 메모라고 되어 있는 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 진짜 굳은 날씨임에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토론자로 나오신 세 분은 남다른 의견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당의 재창당 문제에 대한 뭔가 아주 실증적 의견들을 또 함께 제시하고 중앙당에 추진하는 재창당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또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안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6월 24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었고 6월 25일 날부터 이정미 대표는 바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 방류 해상 그 특위 저지 단식 농성 일본 대사관 앞에서 들어갔고 지금 13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크게 4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재창당의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 비전에 관련된 전당적 토론을 전개한다는 게 첫 번째로 결정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세력 통합 방안을 어떻게 하던가, 세 번째가 당면한 정치 현안 또 주요 의제에 대해서 전당적 실천을 전개한다 해서 크게 3가지. 하나는 지금 우리 도당이 창원시 무상교통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만원 프리패스를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대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기본법,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것. 세 번째는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것. 이런 결정에 따라서 그 투쟁에 돌입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언론이 잘 안 받아서 그렇긴 한데 좀 시기적절하게 뭐 본인 단식하는 분이야 힘들지만 좀 시기적절하게 단식을 잘 전술 선택을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한편 들고, 바로 직전에 일본 그 원내 지도부가 항일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가서 사민당 등 핵오염수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의 의원 모임과 교류를 갖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또 시민단체 등등과 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데 대응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성격의 그런 좀 내용을 합의를 하고, 어제 일본 사민당 의원이 방문을 했고, 아마 오늘 사민당 간사장,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사무총장급이 정의당 초청으로 방문을 해서 내일 4차 범국민 행동 집회에 함께 참석할 이런 정도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행동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재창당이라는 게 그냥 세력 통합하고 또 오늘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 사회 비전 토론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의당이 그동안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비호감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지금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가운데 좀 재창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가장 기본적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전국이 좀 뜨겁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안마다 사실 극단적 진영 대결, 한국 사회 정치의 가장 뱅패이기도 한 이게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방류를 둘러싼 IAEA 그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은 아마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양평 IC 이 건과 관련해서 사상 유례 없이 그 사업을 취소해버리는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전부 다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자기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런 속에 양당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객화되다 보니까 제3정치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고, 그런 속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향자, 한국의 미래입니까? 는 이미 상당 발기를 했고요. 금태섭 중심으로 또 성찰과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여기에 정의당 박원석 전 총장이 합류한 거 언론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본인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그간에 이런 극단의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제3지대 정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공감은 상호간에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걸 기사들이 좀 추측해서 쓴 걸로 본인이 분명하게 좀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오늘 정의당의 한 정파가 그동안 탈당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새로운 진보 동지들이 탈당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천호선 전 대표, 초대 정의당 대표죠.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진보 정당을 모색한다고 선언하고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이 흐름 대충 추측하건데 정의당에서 탈당한 이 흐름이 지금 열린우리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죠? 그 민주당으로 합당한 최강욱. 최강욱이 왜 그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비례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이 저쪽으로 민주당하고 합당한다고 했는데 당원이 한 30% 정도 아직 남아있다. 그 세력 더하기 지금 소위 새진보를 해서 과거에 정의당 내에 있던 국민참여개혁 더하기 기본소득당 이렇게 해서 뭔가 당을 하나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사실 뭐 좀 힘 빠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에 탈당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히 지난번 비례대표 비례대표 날리는 거로 투표 총투표를 함께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속 연락하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편 조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6월 24일 우리가 전국위원회 결정한 거는 세력통합 이전에 정의당 정체성에 해당되는 문제 바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좀 정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론을 우선해서 좀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재창당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고 우리 당원들 간에 좀 단일한 입장 정리를 좀 하자는 게 아주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제 사회 비전 토론인가 하는 게 문서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좀 시대 인식입니다. 지금 복합 위기 시대다.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복합 시대 지금 현재 복합 시대를 쭉 정리를 하는데 불평등 시대라는 것은 이미 이제 쭉 배우던 거고 생활비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특이한 시대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산 거품 붕괴 위험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 미중 패권 다툼으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위기가 바로 현실로 닥쳐 있다는 것. 또 감염병, 우리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 이 주기적으로 오는 이런 보건 위기를 또 마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쇠퇴와 소멸 위기 그리고 가장 큰 기후 위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통로가 돼야 돼요. 정치가 완전히 동맥경화처럼 되어서 전혀 이런 문제 해결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정치 위기 이것이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정리하는 좀 시대 인식의 한 10가지 항목이다 이렇게 쭉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정의당이 나아갈 기본 방향은 아까 이성동 이야기했지만 좀 사회 생태 국가 또 녹색 돌봄 국가 등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그 전당적 사회 비전 토론문 속에 쭉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당 대회할 때 강령을 새로 정리를 하자. 이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지금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그 생명을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변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 비전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좀 전당원 토론을 하자. 이런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력 재편 추진 방안은
이게 뭐 가장 좀 핫하고 뜨거웠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체 정의당은 어떤 조건 전제입니다. 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고 기득권 양양체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제 주체죠. 노동정치 세력, 기후정치 세력, 제3정치 세력과 어떤 방식으로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게 6월 24일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게 문서의 그대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한다. 사업단을 통해서 신당을 함께 추진할 세력들의 지향과 실체가 확인되면, 이게 전제입니다. 확인되면 신당 추진 대중적 참여 운동이나 공동 실천 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이제 신당 추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석 회의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수정이 되었죠. 사회개혁을 향한 공동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 및 총선 시기 공동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거 좀 푹을 열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한참 언론에 보도되던 뭐 제3정치 금태섭, 양향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취할 거냐. 그리고 여기 연대연합의 그 합당은 어렵더라도 공동사업기구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등등의 뜻을 가진 질문들이 많이 있고 수정안이 제출돼가지고 민주노총과 진보사당과 어떤 그 총선 그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요 3번은 그렇게 좀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9월 말 10월 초에 재창당 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9월 초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회에 제출할 안건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9월 초에 채택해야 될 내용이 당의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고 정치노선 혁신안, 조직 혁신안 또 함께 제출하고 만약에 신당 추진이 어떤 다른 세력들하고 확인되고 추진되었다면은 그런 경과에 따른 합당 또는 통합안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당대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따라서 당명을 바꾸고 또 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 당헌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이건 약간 유동적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당대회가 개최될지 하는 게 이제 9월 전국위원회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전당적 그 사회 비전 토론하고 신당 추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당적인 정치 행동을 전개한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깝깝한 게 특히 세력재편에서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가운데 일이 되니까 좀 다들 좀 깝깝해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중앙당 일정에 따라서 사회비전 토론하라 하면 토론하고 이렇게만 갈 건가 또 하는 점에서 현재 우리 처지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좀 우리 경남의 재창당 문제를 좀 집중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경남도가 상당한 위기입니다. 엄청난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포함해서 우리 상근자 4명인데 사실 도당 사업이 지금 상근자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도 집행력이 극도로 취약한 좀 이런 좀 상황이고 당원들조차도 우리 당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기대와 신뢰가 잘 안 생기는가 봐요. 좀 많이 좀 무너져 있다 하는 게 좀 많이 좀 최근에도 계속 좀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좀 변화 없는 인적 구성 아이고 내가 그놈이지 여인국이 저는 맨날 뭐지 하는 거니까 이래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이런 좀 생각들이 환경들이 우리 당원들의 좀 무관심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 한번 해보려고
당원 한마당 행사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무상교통 조례제정운동도 하고 우리 진주 지역에는 해직교수 문제에 밀착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장애 어린이집 또 폭력 문제 등등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거리에 민생 상담도 하고 정당 연설회도 하고 또 노동위원회도 출근 캠페인도 하고 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역민들은 가끔씩 그래 이제 정의당이 좀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할 때도 좀 있고 현장 사람들도 이전보다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고생한다는 말도 건네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당원들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정의당 당원으로서의 자기 자부심, 자기 존재감 뭐 이런 걸 그대로 회복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노조 소속 당원들도 무슨 뭐 모임이라도 하고 우리끼리 좀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그냥 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가지고 선거 때 되면은 같은 당원임에도 막 그냥 서로 갱선해서 붙어버리고 서로 또 감정 쌓이고 갈등 생기고 뭐 이런 게 그렇게 당이 취약하니까 또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거는 뭐 현장 단위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 내에 또 지역위원회가 뭔가 사업이 안 되면 친목이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서클 활동이라도 좀 활발히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재창당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당원들 만나보면 그 신입 당원들도 신입 당원들 주로 사람 관계 때문에 입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어떤 그분 개개인이 한국 사회가 더 정의롭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타이반 이렇게 입당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정의당의 정체성을 톡톡히 가지고 활동하는 건 참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재창당 과정에서 한국 사회 비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해도 토론이나 공유를 할 수 있는 만큼 좀 공유하면서 같은 정의당원으로서의 좀 일체감 정도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당이 지금 정의당 안 되니까 저 바깥에 손잡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당이 더 좀 잘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내고 지역위원회도 지금보다 좀 더 좀 타이트하게 또 당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혀서 좀 더 우리 당원들이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본을 좀 갖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한국사회 비전과 정의당 재창당을 주제로 토론회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진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좀 그래도 좀 모아내고 좀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 한국사회 비전을 좀 대중화하고 공론화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끼리보다도 동시에 우리 당 바깥에 과거에 우리 그 정의당 사자 합당할 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전히 이제 당시에 예를 들면 제가 진복일 집이었 뭐였죠? 제가 진복일 집으로 왔나요? 진복일집 플러스로 왔는데 진복일집 플러스에 속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김달경 동지 같은 경우는 노동정치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같은 멤버십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치연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한 주체로 통합의 참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현장 조직에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현장 조직의 면모를 다 안 갖추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SNG 종목 바세모나 엊그제
지금 한국 GM의 자기 지혜 집행부, 지금 현재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조직은 한 200여 명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당원들, 뭐 박종철 동지나, 다 우리 당원들이 다 그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 뭐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좀 현장 조직들이 참여하는 뭔가 테이블이 하나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어떤 정당 재창당이나 한국사회 비전이나 뭐 이런 좀 노동과 관련돼서 또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죠. 뭐 이런 토론들을 공개적으로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 이런 성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창당할 때는 우리 좀 부족한 지도력 또 좀 메꾸고, 뭐 저는 뭐 가능하다면 지도력도 강한 교체해서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방향으로 재창당이 좀 결론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운영위에서 우리가 도당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우리 권역별로 우리 사회비전 토론이나 이런 거 좀 배치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현장 조직 모임이나 이런 것과는 함께 뭔가 테이블을 구성해서 연습회의를 추진하고, 뭐 필요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경남 지역 노동정치 혁신 선언이나 뭐 이런 걸 몇 가지를 발표해서 뭔가 주목을 좀 끌어나가고 재창당에 탄력을 붙여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두서 없이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건데, 원래 보통 토론회 하면 이제 사회자랑 발제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 이후에 토론자분들이 나오는 형식으로 지난번에 했었는데, 예, 장소 특성상 다 같이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서야 좀 소개를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패널로는 세 분을 모셨고요. 우선 제 왼쪽부터 김달겸 마산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손용호 양산지역위원장님, 그리고 하대용 김해지역의 사무국장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이 세 분을 모시게 된 계기는 지난 저희 그 양해동 열사 천막에서 운영일을 하던 과정에서 정의당 혁신 재창당과 관련한 의견들을 누구보다 열띠게 내주셨던 동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도 패널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일단 한 분당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고, 10분을 조금 추가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시간을 혼자 차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를 맞춰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0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론문을 다 읽고 진행한 후에 각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집중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 같이 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아주 평등하게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4페이지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마산 지역위원장 김달겸 위원장님 토론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산 지역위원장 김달겸입니다.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토론문을 읽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외무위원장은 재창당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6월 24일 날에 신당 창당이라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재창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신당 창당에 대한 결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에 이르게 된 배경이 뭔가?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됐던 게 이 신당 창당의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당 창당의 배경에 집행하는 이건 당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 아니다. 재건축해야 한다. 지난 10년을 소환해서라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비행인을 쫓아내서라도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심지어는 정의당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정의당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했다. 이쯤 되면 당원들은 알아야 한다.
장석준 소장은 신당 창당 배경에 대해 한마디를 이야기했다. 지난 지자체 선거 참패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거는 그 전국위원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 동의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진보 정당에서 대선 후보 전수를 선택할 때 당선이 목적인가 득표율이 목적입니까? 사회적 의제, 과거에 그 민주후보 단일화할 때 이거는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공론화시켜내느냐. 양당제 폐, 신노동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양당제 폐를 주로 들었기 때문에 양당제 폐가 주된 슬로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부각시켜내냐에 따라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법정 토론회, 정치 토론 시사 프로그램 대부분 보수 패널조차도 심상정이 채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백수다 보니까 모든 방송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빠진 방송이 없었는데 대부분 보수 패널조차도 칭찬이 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0.73% 초박빙의 선거 구도가 이번에는 심상정한테 표가 가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가 되어 저조한 득표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당이 오직 유권자들마저 윤석열이가 당선되었다는 개심죄가 적용된 기선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결과를 보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이 지방선거 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때 노창석 당 대표를 해서 그때 중앙당 대표를 해가지고 아마 안 내렸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선에 바로 이 3개월 뒤에 지방선거를 한다면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엄청난 우리 피해를 입을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초박빙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이재명이 떨어지면은 그에 대한 누구 탓이다. 이거는 옛날에 노회찬 후보도 서울시장에서 졌을 때 노회찬이가 누구만에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보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때 노창석 의원이 아니고 노창석 대표가 그때는 중앙당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고 뒤에서는 제보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날짜를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방송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 그렇게 그래야 우리 지방선거 후보들이 피해를 안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논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뒷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결과가 이재명이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심상정에 대한 개심죄가 적용돼가지고 지방선거들에 대한 후보들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은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 졌다고 합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핵심의 문제고 신당 창당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러한 행태로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가지고 난파선 배가 침몰한다는 식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서로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뛰쳐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저는 한 번은 짚고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당에 결정이 됐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지점을 보면은 아까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영국 대표가 그때 읽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노동정치 세력, 유독적 정치 세력, 제3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한다는 이렇게 했는데 제3의 정치 세력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나도 천호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었는데 그것이 다 뛰쳐 나와버리더라고. 그까지는 제3의 정당이 알지도 못했는데 금태섭이 같은 경우 가장 연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제3의 어떤 세력이라고 제3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가 나가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송, 어느 언론에서도 금태섭이하고 모종의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빠지지 않았던 것은 조건이 사회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라고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아마 이게 어떤 그 모종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용어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제3의 정치 세력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이름을 갖다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제 제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금태섭이가 걸어왔던 길로 가가지고 진보 정당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진보 정당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당이든 재정당이든 진보 정당을 갖다가 비껴나가는 어떠한 형태의 정당을 갖다가 신당을 만들거나 재정당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태섭이라든지 이러한 부류에 대해 제3의 정치 세력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용어를 빼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노동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노동 정치 세력은 당연히 민주노총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총장도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던데 민주노총 조합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지 민주노총하고 함께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 정치 세력 하면 민주노총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저도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 가치를 실천하는 노동 중심성에 대해서 신당이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민주노총이 진보당하고의 아주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노동자 1박 2일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큰 역할을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 상당히 어떤 대상당 그 다음에 보면 기후 녹색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녹색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당 과거에 한 명이 남더라도 천년만년 우리 녹색당은 하겠다. 통합논의에서 빼달라라고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조직적 사고,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사고가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고 다를 것이다 라는 행태 때문에 변정법적 사고의 어떤 기인해가지고 여기 포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대상자들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원 한 사람으로서 신당 창당이 원만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여기저기서 제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는다 해서 고작해서 방송이나 SNS 정도지만은 들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나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진보 정당의 어떤 포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걸 먹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중간에 아까 같은 박원식이 나와가지고 형님 그 이야기는 안 나왔던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게 노동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다시 방송에서 해명하는 걸 제가 두 개 다 직접 듣고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해명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게 정의당을 빼고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을 빼고 다른 어떤 연대단체들과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대한정당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의당 독자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방송 앵커가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했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해명글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물리 해석은 육군 해석 필요 없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하지 않는 어떠한 대한정당도 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의당만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함께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공통분모가 함께 하자는 말이 공통분모로 교집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진보정당을 포기해야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가능한데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당 대표의 그때 선거 때 상황 실장이 해가지고 가장 오른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도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박원순이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밖으로 안으로 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내용이 동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3세력을 안 뺐구나. 이게 제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다가 진보정당이 포기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아까 같은 제가 대상자들이 통합의 대상자들이 쉽지 않은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통합을 하려고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잡고라도 일단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진짜 신당 창당이 어쨌든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간에서 지금 상태에서 누구 하나 제재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원들이 진보정당으로서 바로 가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의 경고를 메시지를 날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당이 신당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메모를 좀 잘 해주셨다가 이후에 다 토론 다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페이지 재창당 어떻게 할 것인가 손영호 양산지역위원장님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손용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토론문에 여러 글을 적어놨는데 적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당의 위기의 근원은 조직적 열정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 내외 열망을 당이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외적으로는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와 피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우리 당을 향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당 내를 보면은 재창당을 위해서 지난 비대위나 이번 당 지도부 모두 없는 돈과 시간을 쪼개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당원들의 열의를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상실은 논의구조의 실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것은 열정과 끈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 논의기구든 비공식 논의기구든 결정이 난 이후에 공개적인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발 방안에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공약에 대해서 당원들의 끊임없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논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정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비례 후보를 선발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논의구조의 실격으로 다양한 의견이 소란이 되고 의견이 합의가 되지 못하니까 소란이 되고 소란은 배타적 지지 세력을 단순 지지 세력으로 또 단순 지지 세력은 더 이상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타적 지지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 당을 칭찬하든 아니면 비판을 하든 투표일에는 투표장에 와서 기꺼이 우리 당에 한 표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모임을 말합니다. 오랜 생명을 갖고 있는 양당은 지역 기반을 갖고 있죠. 지역 기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동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향후회로 전국에 뻗어나가 있고
간변단체, 시민단체 등 단체들이 평소에는 욕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민주당, 그래도 국민 하는 감정을 수없이 목격하였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당의 비전 상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전은 끈질기고 세밀하고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속에서 도출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논쟁이 전기료 인하 관련 논의도 잠시의 소란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경남도당 내에서는 신공화 문제도 잠깐 의논을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비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지났죠. 어쨌든 유호정 의원이 중앙일보에 글을 비고하니까 왜 보수 언론의 진보정당 정치인이 글을 비고하냐고 비판을 합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안티 조주는 현재 아직도 유효한 합의입니까? 안티 조주도 운동을 할 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동평이 지멸보다 더 나쁘다고 우리가 주장했었는데 우리는 박근혜 정권 기간 JTBC 뉴스를 공중파보다 더 신뢰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손석희 팬클럽이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러한 우리가 합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견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 모든 비전이 개념으로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비전 토론회 문서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탈성장인가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인가요? 당내 누군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외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BRT, SBRT 실행을 위한 공사를 반대합니다. 지역 소멸 대책은 복지 강화인가요? 지역 일자리 창출인가요? 긴 말씀 드렸는데 사실 매우 오래되고 낡은 이야기입니다. 토론과 실천을 통해서 이견은 좁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 되지 않고 이런 얘기죠. 당의 대기구도 정파의 결정도 자신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재창당 논의의 출발점은 이러한 상황을 깨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 사회비전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와 비전에 대해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되도록 만들어냅시다. 기본 툴은 위키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사회비전에 대해 여러 항목을 만들고 당원을 포함한 다양한 진보적인 사람들과 조직이 의논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건 제가 낸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오송운동에서 시도를 해서 성공했던 방식입니다. 물론 이 성공에 취해서 계속 이걸 하다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 열정을 하나로 끌어내는 거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장 합의가 되는 부분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언론사 지면으로 쟁점이 첨예한 부분은 각 방송사 국회 노동조합 토론회 등의 대면 토론으로 연결시켜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적인 의제로 왁자지껄하게 만들어 봅시다. 논의 내용에는 새로운 의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 같은 의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거북한 이야기인데 비정규직 철폐 같은 구호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 저는 이 구호를 외칠 때 대중들 앞에서 제가 진짜로 약속하고 결의하고 있는 구호인가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구호인가에 대해서 요즘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정규직 철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 아마 모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을 겁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도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바다의 오염을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다의 오염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하기 위해서 같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 반대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르게 남을 건데 왜 의논을 하냐? 이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쟤네는 왜 이러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한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각자에게 당내에서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되겠죠. 이건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연망가, 지식인들이 함께 토론하도록 조직화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양산지역위원회는 이번에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산 내에 있는 진보정당들과 그리고 제시민사회단체들을 묶어내는 방안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 그 안에서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수도권 중심 정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투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지만 투기는 실수요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투기꾼은 실수요자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니까요. 예를 들어 거제의 부동산 투기꾼이 몰리진 않습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상경한 지역 출신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질 나쁜 거주지 모두 지방 출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최근 부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자리만 있으면 지역에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경남연구원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사실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교육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교육은 일자리를 위한 것이니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제 의견이 원론적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당 결성을 결의하고 우리가 아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도 이명박 당선 이후 우리가 지금 이름도 기억 못할 당을 만들고 깨고 하면서 현재의 민주당이 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합의되는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긴 호흡으로 재창당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진보정당이 단순히 있기 위해서 진보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진보정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마이크를 이어주셔가지고 우선 계속 토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주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영 정치를 넘어서 하대영 김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보정당 탄생에 대해서 그 앞전에 제가 월차 평전을 미국으로 다 읽어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일단 진보정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여기 보면은 1회에서 나옵니다.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한테 재벌이 돈을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3명 다 줘야 된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번에는 김영삼이 될 거야. 아니야, 김대중이 될 거야. 그랬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노태우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1화가 보면서 과거에 우리 정치를 기반으로 했던 것은 바로 이 재벌들이 이 보수정당들한테 정치자금을 주서 그들이 어쨌든 3분할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가 이렇게 한 30년 굴러왔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보수정당들이 기반하고 있는 건 재벌이었어요.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진보정당이 출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맨날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 비해서 지금은 합의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만나가지고 짝짝꿍해서 법안들 막 통과시켰어요. 그 법안들의 다수가 친재벌, 친기업적인 그런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나마 김대중이가 조금 덜 했다 뿐이지 다 합의시켜줘가지고 모든 법안들이 다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민중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초창기에 실패했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이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 김달구 선배님은 저는 학생 때였죠. 민중당이라고 지금 김문수, 이재호 저쪽으로 간 사람들인데 뭐 그게 실패하고 노회찬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면서 국민선거 20일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결의를 한 덕분에 그리고 정파들이 또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NLPD라고 하는 양대정파가 연합을 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87년도에 어쨌든 2007년까지 왔다가 이제 결국 안에 내분으로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이제 쪼개졌지 않습니까? NLPD가 결국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또 2012년에 통합진보당 만들어서 다시 합쳤다가 또 내부 분란으로 또 깨지고 나서 지금 진보당, 민주정의당 뭐 이렇게 양대정당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제3당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만들 때 천하 3분지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때 이제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 발언을 보면은 흔히 그 제1당 그 당시에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을 완전히 이제 멸소하고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양대 경쟁하는 꿈의 리그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2004년에 민주노동당 때 그 국회의원 10명 만들 때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인식이 이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한 20, 어쨌든 그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특히 이제 그 책에도 나옵니다. 그 노회찬 대표가 서울시장 완주한 바람에 자기 평생 먹을 욕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노선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소위 민주대연합 노선으로 다시 기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18년까지 이어져 옵니다. 뭐 이렇게 쭉 다 아실 거예요. 그 노회찬 대표가 여기 성산구에 당선된 것도 결국 민주대연합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노선을 따라서 결국 이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 끝나고 우리가 그래도 계속 이제 독자 노선을 계속 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정의당이 이제 꼬리 내리기 시작했느냐. 그 당시에 2018년, 19년에 조국 사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다 저버리고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알려는 그 연동 비례대표제 그것 때문에 결국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토를 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정의당은 확실히 민주당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비슷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정의당은 민주당의 하이 파트너라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운맛 민주당이 정의당이다. 정의당보다 약간 급진적인, 약간 센 말하는 그 정도의 정당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걸 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비례대표 표를 막 몰아줬던 사람들이 이제 안 몰아주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우리 당원들 탈당한 당원들 입당했다 다 탈당한 당원들 물어보십시오. 다들 민주당하고 각을 잡고 세워놓은 일단 국힘 쟤네들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민주당하고 자꾸 각을 세우냐고 하면서 다 탈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시국에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은 누가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 주에 민주당이 뭔가 나은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은 여론보다 약간 덜 깨끗하다 쟤네보다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누가 깨닫기 시작했느냐. 이 표를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50대 이상 보세요. 이 표 보세요. 그 50대 아니 40대 50대 60대 보십시오. 안 바뀌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20, 30대 내려가 보십시오. 양당 실타가 제일 많아요. 왜?
이제 그들은 이 20대, 30대에서는 우리하고 사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노동자운동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저쪽에 자본가들하고 재벌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성장해왔지만 이네들은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민주화 세대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 이미 이네들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언론의 자유. 지금 뭐 독재 이야기하면 검찰 독재 이야기하면 뭐 검찰 뭐 많은 모양이다. 독재를 하면 누가 독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만 이야기하지. 누가 그 윤석열을 독재라고 얘기해요. 언론 자유 다 누리고 집회 다 하고 신문, 라디오, 뉴스 다 봐도 국힘 욕 다 하고 비판 다 하는 패널도 다 나오는데 누가 독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저 어디고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오라고 하길래 그래 퇴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노? 그 이재명 민주당 아니까 그걸 내가 왜 그거 가야 되는데? 난 너희들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 난 안 간다. 뭐 후쿠시마 문제 가지고 한다면 가는데 뭐 윤석열 퇴진 집회 제발 부르지 마라.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당은 나는 지금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집회는 참사 안 한다. 물론 이제 후쿠시마 문제 터지면 윤석열 막 퇴진 이야기 하겠지만 그거는 막 그냥 세게 이제 반하는 정도 생각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은 요 최근에 길을 잘 잡고 있어요. 아니 잘 가는데 문제는 한 번 데미지 입은 게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이면 독하는데 우습게도 두 번째 한 번 더 했어요. 아까 박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검수완박 때문입니다. 아니 지나가면 저도 선거를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면 이것도 또 민주당하고 또 같이 가는. 그러니까 실컷 신상 내가지고 독자 완전 다 했는데 그래가 좀 미안해가지고 우리한테 지방선거 때 표를 주려고 했거든요. 왜? 그때 미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심상정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fon금이 몇십억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찍었다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야 지방선거 달렸는데 중간에 또 검수완박 이야기 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중간에 우리 대표님 잘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 중재자 역할 한다 그래야 또 한 묶음으로 또 가꾼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뭐 하위 파트너 정도로 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정치적 이슈가 확 불타오르면 저 어느 쪽이 줄서는 딱 보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강제 임기 얼마 안 남았던 문재인이가 그 검수완박 통과하려고 억지로 짜내가지고 저거들은 의회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법안 통과시키려고 위장팔당하고 그거 보고 있는 20, 30대들은 쟤들이 반민주 세력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민주 세력, 민주주의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면 다들 절차를 존중해라, 규칙을 존중해라 배우는데 배운 대로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오로지 자기들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봤는지 압니까? 제가 대학 학생운동할 때 그때 NL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 기억에 걔들 제가 처음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총학생 잡은 적이 있었는데 왜 잡았냐 하면은 그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다들 아는 거예요. NL 애들은. 왜 학생회비 투명한 공개한다는 거 공개 안 해요. 그거 화폐병 만들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 공개 못하지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공개했다고 했으면 공개했어요. 하나도 안 하니까 학생들은 내 패닉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지 못한 이거는 뭐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조국 사태 때 노창석 위원장이 우리 어찌해야 되노? 그러니까 받을 거 받고 저거 해야죠. 이게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알량하게 어떻게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 볼기라고 연동이 비례대표에 우리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한다. 우리 신 대표님도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조국 문제 계속 반성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수완박도 반성해야 돼요. 검수완박의 본질이 뭐냐? 다들 알잖아요. 왜 검찰이 수사관들까지 다 갖고 있느냐고. 다 알잖아요. 걔네들은 수사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방향으로 가야 검찰개혁이 되는데, 이상하게 쟤네들은, 검찰개혁을 갖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는, 실컷 뭐 적폐세 청산할 때는 검찰 써먹다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정권 뺏기니까 이제 검찰개혁 한다고. 법안 통과시키고. 시간 관계상 문내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지금 20, 30대들이 갖고 있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이 친구들 흔히 말하는 소위 진영과 관계없이 새로운 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이 후세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저는 그렇게 그 친구들의 사고와 그 친구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뭐 돈을 내도 술을 사주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진짜 옛날 이야기 추억 돋으면서 이야기해봐야 먹히도 않지 않습니까? 꼰대사람밖에 안 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길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저도 뭐 국제적 승당 이야기 나올 때 막 다 보거든요. 토론하는 거 다 들어보면 제 의견하고 이게 무슨 이거 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막 토론하는 거 보면 황당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딱 어떤 정치라는 건 실현 정치 아닙니까? 그 당시에 누가 가장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걸 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 왜 하는 거야? 당을 왜 하는 거야? 당은 수단이잖아요. 당은 우리가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만드는 것 뿐이지, 무슨 당을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 양당은 완전히 깨부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은 작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진보라는 의미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는 민주당을 이번 내년 총선에서 제일 약간 교체해야 된다. 이 슬로건으로 싸워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은 다 모여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다행입니다.